75개국한테는 비자 발급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아예 예, 아예 미국에 오지 말라고. 예, 75개국 뭐 중동 국가 이런 국가들 예, 네. 캐나다하고 미국을 잇는 다리 예. 그거 개통 안 한다고 또. 캐나다가 거의 40억 달러를 아마 냈을 텐데요. 미국산 자재를 안 썼다고 캐나다의 유명한 전설적인 아이스하키 이름의 선수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예. 대교 이름에. 갑자기 원래 캐나다는 그 아이스하키 원조인데다가 미국 북미 리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야구도 들어가 있고 있는데 그래서 빼겠다. 아예 북미 리그에서 하키 못 보게 하겠다고 또 위협해서 사실은 이 디트로이트랑 연결되거든요. 미국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이거 그럼요. 그 합작이기도 하고 미국한테는 엄청난 인프라인데 우편 투표를 중단시키고 현장 투표를 하면서 그거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 안 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분 강화를 강화를 하려면 우편 투표는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미국은 이 공휴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소득층의 지지가 많은 백인 빼고요. 민주당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을 확인한다는 자체가 어렵게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중간 선거는 할 생각인가 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6월까지 끝내라는 얘기가 네. 중간 선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멜라니아가 사실은 트럼프 전에 아이스타를 먼저 알았고 일각에서는 그 사진도 앱스타인의 예. 그 여자친구인 기슬레인과 가까웠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트럼프한테 소개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국가 개헌 얘기할 거라도 바로 당일날 얘기죠. 예, 그러나 일단 참여원 쪽에서 예. 아직 3분의 2가 안 되기 의원수가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예. 일단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그 준비를 하겠다. 참여원 선거가 2년 후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대로 가면 3분의 2의 국회의원수를 넘어가지고 8위를 하겠다. 그러나 그 전에 혹시 안 되더라도 거의 개헌이 돼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법률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少しでも早く憲法改正の賛否をと国民投票が行われる環境を作っていけるように、私も粘り強く取り組んでいく覚悟でございます。 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그 수출처는 대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의 역할을 일본이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혹시 대만 유사시가 될 경우는 그런 식으로 폴란드 역할을 일본이 할 것이다. 그건 무기 수출을 계속 혹은 공급을 하겠다. 근데 이게 좋아하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군대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근데 일본이 뭐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 대만을 핑계로 자기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카이치 합성에 대해서 제가 의외로 놀라는 것은 한국의 전문가들 중에서도 다카이치가 합성을 해서 여유를 생긴 힘을 오히려 좀 더 중국과 관계를 완화시키고 대만 문제에도 한 발 빼고 그렇게 나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아니 그건 정말 어리석은 전망. 이런 분석의 근본적에는 일본이라는 지금 다카이치 정부가 가고 있는 이 길을 군국주의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전략으로만 사용을 했지 일본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 보는데 사실은 구조적으로 보면 일본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완벽하게 군국주의 국가로 돌아간 수 거예요. 있는- 군국주의 국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군사주의를 추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군국주의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노예도 전혀 다른 집단이었고요. 시민들도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일본은 그 세 개가 다 합치되어서 하나의 군국주의적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촌리도 문민이고 그리고 방위선 장관도 군인 출신은 배제한다. 이게 그러니까 군국주의로 가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예. 그것을 혹시 바꾼다면 예. 예, 이게 확실하게 31년 그 만주 사변을 일으킨 이후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군국주의로 가려면 궁극적으로는 문민 통제가 무너져야 돼요. 예, 무너져야 돼요. 그 경우는 군국주의라고 말하지 않고 일본은 국가주의라고 말합니다. 31년 만주 사변 이전도 일본은 국가주의였습니다. 국가가 그 중심적인 실제이고 개인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가야 한다. 이게 국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일본은 국가주의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카이치 정부는 핵을 가지려고 한다고 보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문제가 그때 완전히 다른 거고요. 중국이 지금 그걸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첫 출발점을 다카이치가 신사참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면 훨씬 더 상황은 위험해지죠. 미국이 핵군축을 제안했거든요. 사실 이게 1972년부터 미국하고 소련 간에 그러니까 뭐 러시아의 전신이죠. 예. 소련 간의 전략 무기에 관한 제한 협정이 시작된 이래 어떠한 전략 무기를 제한하는 조약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만료되거나 파기된 상황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1972년 이후에 굉장히 세계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됐거든요. 미러 간의 군비 경쟁이 특히 핵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이 됐는데 중국을 핵 군축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러시아는 또 그러려면 영국이랑 프랑스도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의 미국에서 어떻게 믿고 핵군축을 한다는 거예요? 관세 협상도 한 달 전에 사인해놓고 바로 뒤집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핵군축하자고 사인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중요한 건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수직적인 군비 경쟁,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도 군비 경쟁에 계속 돌입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미국과 러시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 자기가 충분할 정도로 핵무기 경쟁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일본도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북한도 현재 일본 들어가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일본 그리고 이제 그 북한도 두 자릿수에서 이제 세 자릿수로 바꾸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 한중일 그리고 한반도에서 남북 모두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가 집중된 지역이 되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선택은 그렇다면 우리도 군비 경쟁에 적극적으로 돌입하느냐 아니면 동북아에서 뭔가 새로운 안보 레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국이 좀 일본 근데 이제 유럽이 전반적으로 러시아와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히 유럽 패싱이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에서 유럽 패싱이나 아니면 자기 이익을 제대로 확보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어차피 러시아를 포함한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를 포함한 그 유럽 안보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군비 경쟁을 유럽은 견딜 수가 없어요. 중국은 4월에 가든가요? 예, 트럼프 4월 대통령이? 갈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베세트 장관이 지난주에 재무부 고위 관료들이 이미 중국에 가서 4월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시기에 또 4월만 가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12월에 시진핑이 미국으로 올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중국과 미국은 예전과는 달리 한 손을 꽉 붙잡고 있어요. 이걸 일단 전제로 이 동아시아 지형을 읽어야만 해석이 됩니다. 최근에는 일본한테 미국이 힘을 실어주니까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을 치겠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전혀 그렇게 볼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한 손 잡은 거는 놓지 않습니다. 이건 트럼프가 절대적으로 안 놓으려고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러시아하고도 손을 내밀고 있어요. 또 푸틴 대통령하고 2월 5일 날 만료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뉴스타트 만료되기 직전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 초청을 했죠. 상반기에 방문할 가능성이